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혹시 페르시아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페르시아어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페르시아어 3대 시성하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루미 혹은 발히라고도 불리는 모울란하고 모울라비 루미, 그리고 사디, 그리고 하페즈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루미와 사디 같은 경우는 모두 법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시인과 동시에 지금 시로서 훨씬 유명합니다만 어, 루미 같은 경우는 말흐 태생이죠. 그리고 후에 룸으로 이주를 하고요. 몽골 군대 침략을 피해서 말흐와 룸 같은 경우는 당시 모두 하나피 학파가, 즉 4대, 오늘날 잔존하는 4대 학파라고 불리는 하나피, 샤피, 말리키, 한발리 학파 중 하나피 학파가 우세했던 지역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하나피 학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무르시드,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혹은 구도자로 섬겼던 샴수딘 타브리지가 어, 샤피 학파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타브리즈 출신이고, 그가 샤피 법학에 정통했다는 점을 들어 루미를 샤피 학파의 추종자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의견은 루미는 하나피 학자였다는 겁니다. 사디는 확실히 샤피 학자였어요. 이슬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니자미아 대학 혹은 니다미아라고 불리는 셀주크 뒤르크 제국의 재상이었던 니잠 알 물크가 설립한 신학 대학이 있죠. 참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그 가잘리가 있고요. 그 가잘리를 비롯해서 당시 그 니잠 알 물크가 설립했던 니자미아 대학의 대부분의 교수직으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신학생들 모두 샤피, 무함마드 이븐 이드리스 샤피가 썼던 신학서인 리살라드 샤피나 키타발 혹은 그걸 썼던 그거 계승했던 베이하끼, 슈유띠 이런 사람들의 그 전승 모음집 같은 거나 신학서를 많이 공부했어요. 샤피 학파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분위기가 샤피 신학교였다는 얘기죠. 때문에 사디도 샤피 학파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페즈는 어떨까요? 하페즈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런 학자로서의 어떤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뭐 그런 커리큘럼을 밟은 신학자는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하페즈 시의 특징은 영적이긴 하되 그 종교를 앞세운 기득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오늘날 보시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혹은 셰이크, 마샤이크 혹은 슈유흐라고 불리는 그런 울라마 이슬람 학자들, 그런 권위에 있어서 하페즈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페즈 본인은 굉장히 또 영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파리가 날리네요. 그 하페즈 같은 경우 필명이 하페즈거든요. 본명은 샴수딘 이븐 무함마드 시라지, 즉 본명은 샴수딘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무함마드고 시라즈에서 태어나서 뒤에 니스바라고 불리는 성은 시라지죠. 어쨌든 하페즈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데, 이 하페즈 자체가 아랍어 have, 보호, 프로텍션에서 온 거거든요. 동사로 하면 하파가, 하피드라고 하면 프로텍터를 의미합니다. 보호자. 이게 왜 수호자 혹은 보호자를 의미하는 게 왜 필명이 되었느냐라고 이해하려면 약간 이슬람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칼리파하고 콜라파 라시둔이라고 불리는 이 네 명의 칼리파 아부바크 이브는 아비 쿠하파, 오마르 이브는 al-Khattab, 오스만 이브는 아판, 알리 이브는 아비 딸립의 치세 동안 꾸란이 오늘날 알고 있는 이 꾸란으로 정립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오스만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꾸란을 무스하프 al-오스마니 혹은 우스만 판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꾸란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 예언자가 다수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예언자 무함mad가 그 꾸란의 계시를 받았을 때 이걸 필적으로 기록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계시를 예언자가 계시한 바를 계시로 들었고, 물론 이 이유가 예언자가 뭐 꾸란에 나온 대로 ummi, 뭐 꾸란에서 ummi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자가 뭐 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똑같이 이슬람 신학계에 모두 예언자가 문맹이라고 동의하는 견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논란이 되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예언자가 자기가 계시를 받은 바를 독송을 하면 그걸 옮겨 적는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옮겨 적거나 구전으로 암기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마다의 무사하프, 그러니까 판본이 있었던 거죠. 순서가 이렇게 나열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만은 여러 차례 내전을 겪고 나서 이 꾸란을 하나의 판본으로 만들자 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자이드 이브는 사비트 같은 집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하나로 된 판본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그 꾸란을 모두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꾸란은 여러 판본으로 나뉘어 있을 거고, 혹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란도 생겼겠죠. 종교적인 논쟁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었던 게 이 암기자들 덕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보호자다라는 이름으로 하피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따라서 하피드 혹은 페르시아로 말하면 하피즈 같은 경우 그래서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우는 사람 얘기합니다. 첫 아야부터 끝 아야까지. 하피즈 같은 경우는 이 샴수딘 시라지 같은 경우는 5세 혹은 9세에 이 꾸란을 모두 외워서 하피즈 칭호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랍어가 아닌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혹은 방언이 굉장히 심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한 3, 4살짜리 하피즈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이런 걸 볼 때 샴수딘 시라지도 진짜로 영특해서 5살, 9살 때 다 외웠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만 봐도 굉장히 이 사람이 생각이 깊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피즈는 영적인 사람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필명 같은 걸 고려를 할 때. 다만 기존의 권위적인 종교에 대해서 권위화된 종교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감을 드러낸 건 분명합니다. 그게 이 하피즈와 몰라비 혹은 사디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평생 돌아다닌 반경인데, 뭐 루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발흐에서 태어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발히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만 루미라고 기본적으로 불리는 이유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 고향 발흐에서 아나톨리아의 셀주크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터키의 중동부 지역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예전길이죠. 사디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디는 신학자로서 활동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 조언자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여러 번왕국들 혹은 여러 영주들 혹은 여러 지역 유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나 어떤 위정자가 돼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고 또 여러 신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여러 종교적인 성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많이 떠났는데 이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뭐 오늘날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카시가르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과장이더라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건 확실하죠. 그지만 하피즈는 샴수딘 시라지는 안 돌아다녔어요. 시라즈에 대한 애양심이 굉장했고 평생을 시라즈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이 시라즈에 대한 사랑,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 식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게론 토르케 시라지 베다스 오라 델레모라 베홀레 힌두야시 박샴 사마간도 부카라라. 만약 저 시라즈의 토르크, 시라즈의 터키인 혹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시라즈의 낯선 소녀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겠다면 베홀레 힌두야시 박샴 그녀의 뺨에는 인도를 닮은 점을 위해서 팔겠다. 사마르칸드와 부카라를. 당시 사마르칸드와 부카라는 티무르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마르칸드 같은 경우는 태조 티무르가 너무 사랑을 한 나머지 다른 도시들에서 약탈해온 그러한 자금 혹은 물자들을 전부 다 이 도시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피즈 시라지는 사마르칸드와 부카라는 시라즈의 낯선 소녀 하나를 위해서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양심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만 살다 죽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제가 하피즈의 독특한 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자료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하페즈의 간략한 생애 그리고 그 다음번엔 기회가 된다면 하페즈의 첫 시 알로요 아이유 하석의 아들 캬산 바 노벨허 케쇼 오선 네문 아발 발리 오프도 무시켈허 이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 낮은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기말고사가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